제5강 상업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업등기는 상법상 등기해가지고 이제 회사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상법 총칙 부분에서 상업등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거고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상인과 상행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만 좀 살펴보고 그러면 상법 총칙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일단은 상업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년도에 상호와 상업 등기, 상업 등기는 비교적 시험에 많이 11년도 나왔고 12년도 나왔고 13년도 나왔고 14년도 13년도는 독자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직도 나왔죠. 상업 등기 15년 없고 상업 등기 그다음에 이제 17년부터 계속 없고 하다가 23년도 나왔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상법상 등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정된 24년도 개정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총칙에서 상업 등기 혹시 또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살펴보는 거죠. 제6장 상업 등기인데 제5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글씨를 좀 키웠어요. 처음에 보니까 글씨가 이제 우리가 책으로는 굉장히 큰 글씨인데, 우리가 그 녹음되는 그 유튜브에서는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 좀 글씨도 키웠습니다. 자, 34조 보겠습니다.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 우리가 개인 상인의 경우는 영업소 소재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회사의 경우는 본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놨긴 했는데, 이게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등기사항의 경우는 상호의 등기를 보면은 개인 상인의 상호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상대적 등기사항이고, 회사는 절대적 등기사항이죠. 권리도 있고 의무가 있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회사의 경우에 본점의 등기부와 지점의 등기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점의 등기부를 없애면서 모두 다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를 하는 거죠. 지점의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점에서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 본점 또는 지점에서 등기한다면 틀리는 건데 그래 개별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영업소 소재지가 그럼 뭐냐? 우리가 개별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로 거의 끝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등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점의 등기부가 없어졌으니까 개별 상인의 경우, 자연인인 상인의 경우도 우리가 지점 등기부가 없으니까 본점에서만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된 영업소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영업소재지가 이제 본점이고 종된 영업소재지가 이제 그 지점이긴 한데 통상 개별적인 상인의 경우도 본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점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본점 소재지라고 해놓으면 될 거를 굳이 이제 우리가 회사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조금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론적으로 따져볼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우리 개별 상인은 영업소 소재지, 그다음에 회사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그대로 외우면 되겠고, 23년도에 나왔을 때는 영업수수지인데 이걸 고쳐가지고 이제 수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회사의 경우는 본점수지를 말한다. 이런 건 나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개정된 내용이다. 상법 부가 이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설명한 거죠.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으로 한다. 자인인 상인은 영업수수지에서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회사의 경우는 본점수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에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사항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삭제가 됐잖아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었으면 지점 소재지로 등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13조와 연결되는 거였었어요. 그, 지배인에 대한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서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본점의 지배인은 본점에서 등기하고, 본점에서만 등기하고, 지배인은 지점에서만 등기하는 규정들이 이 규정하고 연결되는 거였었어요.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점에서 등기해야 되지만 지배인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13조가 수정이 되면서 35조가 삭제가 됐는데 시험에서는 그대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쯤 이제 다시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틀린 질문이나 이런 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설명이죠. 등기사항을 전산 처리로 함으로써 본점의 등기부, 지점의 등기부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본점, 지점 소재지 등기할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 등기부에 하면 된다. 지점의 등기부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거기 이제 회사의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37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지점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할 때는 선의지점자에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그대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지점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악의지점자에는 대응할 수 있다. 선의지점자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건 악의지점자에 대응할 수 있다는 그 반대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 그냥 막 얼버무리니까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선의지점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논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은 이제 악의지점자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설명들이 좀 약간 희석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린 바람에. 그다음에 등기 후에도 선의점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의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간다. 정당한 사유는 불강력 등에 의해서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화재가 크게 나가지고 등급 소실이 된 어떤 객관적인 의미를 말하고 장기 여행이나 질병 등의 주관적인 사유도 정당한 사유다. 그럼 틀리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그 38조도 이제 우리가 삭제됐는데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 등기 효력에 의해서는 그 지점 거래 한해서만 그저 효력이 없다. 선의점자가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삭제를 해버렸죠. 요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요게 틀린 지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지점 거래에서의 어떤 그 경우에 지점에 이제 소재를 등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점 거래에 한해서 그죠? 선의 지점자가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틀린 지문인데 원래가 틀린 지문인데 이렇게 이제 나오면 틀리는 거죠. 39종 그 지점 거래 안에서 적용된다. 이런 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8조가 없어졌고 39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의를 선의 지점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그대로 이제 외우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패턴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의 과실을 제대로 못 외우면 중과실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중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면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선의 지점자가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중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의를 선의점을 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과실로 인정하면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의를 선의점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고 과실이다.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들 중에 그렇게 좀 맹글어서 중과실로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중과실은 틀리고 과실이 맞는 거다.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고의중과실로 공공연도에도 한번 나왔고 우리가 공공연도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잘 중과실이 틀리는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까다로운 문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나온 게 있어요. 23년도에 세 번째는 뭐냐면 등기 신청이 고의 또는 가실이 제3자에 있거나 등기 공무원에 있는 경우 제3자 그 등기 신청인이 아니고 제3자에게 있는 겁니다. 등기 공무원에 있는 경우는 등기 신청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의 가실로 등기한 자는 선의점을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틀리는 지문으로 거의 뭐 우리가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래도 이제 시험에 23년도에 나왔으니까 알고 넘어가야 돼요. 등기 신청인이 제대로 신청하였음에도 등기 공무원의 가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하여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때는 그 상의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서는 등기 신청인은 선의 지점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등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가실은 등기 신청인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잘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것들은 그대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건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0조인데요. 등기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될 때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소멸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0조까지 우리가 34조부터 40조까지의 내용들이 35년도에 이제 35년, 25년도에 우리가 상법상 등기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그 등기가 이제 개정된 내용들 전부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문으로 34조부터 40조까지
삭제된 부분까지 잘 포함돼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다 살펴봤죠.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죠. 상법 등기사항의 변경 소멸하는 경우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미 등기가 됐든 절대적 등기사항이든 상대적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절대적 등기사항이 되는 거죠. 변경하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인 A가 지배인 B를 해임한 때 우리가 선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임이나 해임은 본인의 수권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등기의 의무와 상관없이 그저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근데 해임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상인이 지배인의 비를 해임하면 해임의 경우 의사표시가 돼서 지배인의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해임의 선임 조임이 등기사항이니까 해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임 등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해임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죠? 하지 않았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해임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책임진다. 본인이. 그 얘기죠. 자, 지배인의 선임해임 사실은 상대적 등기사항이다. 지배인의 선임해임은 등기사항이잖아요. 절대적 등기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업사용인,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표현 지배인은 선임조임이 등기사항이 아닌 거죠. 선임해임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 등기사항이라고 틀렸죠. 권리만 있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다음 비의 지배인이 선임이 등기된 이상 그 해임의 경우도 등기해야 한다. 거기는 맞는 거죠. 근데 전반부가 틀렸단 말이죠. 절대적 등기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전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앞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옛날에 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죠. 등기부는 상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자조합, 그다음에 한 명에서 합자해서 유한해서 주식해서 유한해서 외국해서 11종이다. 너무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고. 등기사항에는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이 있다. 절대적 등기사항은 회사의 상호고 상대적 등기사항은 개인 사항인의 상호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상호와 관련돼서 좀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죠. 등기한다. 회사는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등기한다. 개인 기업의 상호는 상대적 등기사항으로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기억을 해보요. 사실상 추정력,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원래 등기 자체에 우리가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법률상 추정력을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가 되어지면 사실상 그것이 맞는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사실상 추정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이게 이제 시험에 또 나온 건데 자주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판례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도 포함돼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죠? 정당한 대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대표이사가 들어가도 뭐 맞는 거고요. 추정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맞는 거죠. 학설도 마찬가지고. 여기 25년대 나왔단 말이죠. 법원 등기부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 문항으로 이제 우리가 나왔다고 해더라도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이고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상업등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2026년도에 상업등기는 상법 총칙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확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까지 설명해보고 이제 다음으로 좀 더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